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재개발 인기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서울 신축을 구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재개발의 속도감은 네, 네, 빠르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서울 재개발은 매우 필요하고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네, 네. 부분들이 좀 정해진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 얘기했던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이 세 영역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주택수에 모두 다 카운트되는 이런 부담이 있는 것이죠. 지금 신축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와 관련되어서 정확한 법령상 명칭과 또 적용 요건들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소형주택이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다. 구축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예. 신축을 얘기하자면은 비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다가구, 연립, 다세대 뭐 이런 건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 수도권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그리고 날짜가 중요한데 24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네. 하고 연장이 됐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네. 그럼 내가 이 소형 신축을 취득을 하면 네. 주택수가 어떻게 빠지는 거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택수는 취득, 보유, 양도 다 따져야 됩니다. 네, 맞아요. 취득세에서 빠지는데 이게 되게 계산법이 복잡해요. 네. 뭐냐면 소형 신축은 취득세에서 빠져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다른 아파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파트가 하나다. 그러면 하나를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이 나와요. 아파트를 두 개 갖고 있다. 그러면 두 개에 대해서 취득세 세율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가 두 개 갖고 있는데 신축 소형 주택을 내가 취득을 했다. 그럼 신축 소형은 빠져요.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두 개일 때 비조정이면 기본 세율이고 조정이면 8%잖아요. 그럼 이게 조정이냐 비조정이냐는 뭘로 판단하냐면은 이 취득하는 신축 소형으로 따져. 내가 지금 신축 소형을 사는데 이왕이면 서울 사고 싶잖아요. 서울 지금 다 조정으로 묶여버렸죠. 그래서 지금 사면 얘가 조정이죠. 두 개죠. 취득세 8%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하나 정도만 있으면 딱 좋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작년에 강의할 때 네. 빨리 사라 그랬거든요. 많이 사라. 예. 취득세 중과 다 피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작년 25년 10월 16일부터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취득세고 종부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축 소형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계산할 때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표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빠지진 네. 않고. 그리고 양도세가 문제예요. 양도세는 두 개가 있는데 중과 배제가 있고 다른 주택 비과세가 있어요. 소형 신축은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다른 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는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소형주택 세제 특례에 네. 대해서 깔끔하게 사례를 지금 정리하고 네. 있습니다. 기축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 등록을 하면 또 다르잖아요. 네, 지역에서. 이제 이게 이런 내용 이건 이제 어렵죠. 네. 소형 기축은 방금 말씀드린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제 줄여서 네. 주임사라고 하는데 네. 이때 주임사는 지자체, 세무서에 한꺼번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면 주임사가 6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6년짜리든 10년짜리든 등록을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혜택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6년이든 10년이든 종부세 합산 배제고 양도세 중과 배제 있죠. 내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조정자산 지역에서 이 소형 기축을 사버리잖아요. 네. 혜택 못 받습니다. 이게 뼈 아파요. 그런데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어. 네. 근데 내가 소형 기축으로 재개발 물건을 산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걸 비과세를 받고 싶어요. 네.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인데 그때는 이 주임사 기축을 할 때 반드시 10년을 해야 됩니다. 아. 6년으로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형 기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지간하면 10년으로 한다. 왜냐하면 거주택 비과세라도 받아야 되니까. 다만 종부세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는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덩치가 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유세는 좀 내고 내가 서울에 나중에 신축이 될 수 있는 빌라를 내가 취득하는 거 의의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을 그렇게 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표님 지금 신축 소형주택 특례가 네네. 6억이라는 가격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한남, 노량진 같은 이런 핵심 입지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입주권 자체도 네네. 실제로 지정 시점부터는 좀 주택수에 사실 포함되기는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기점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보면 될까요? 세금이 많이 바뀌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 뭐 한남 성수 너무 좋은데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실거주를 안 하고 임대를 주면서 네. 매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반드시 결합시켜야 돼요. 그렇죠. 네. 현재 지금 투기과열지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관처가 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맞아요. 못 팝니다. 네. 그래서 그 직전에 금매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금매를 잡아보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매수하는 분들은 네. 관리 처분 직전 단계 물건을 그렇죠. 매수하는 것이 또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23년이었죠. 네. 한남 성구역 관처 받았을 때. 그때 진짜 소액으로 잡으신 저희 소장님이었어요. 아주 좋았네요. 진짜 네. 진짜 좋았죠. 네. 네. 사실 저희가 어제
오늘 또 재개발 세미나를 했었어요. 자, 네네네. 말씀드리면 정말 성황리에 요즘 정말 문의도 많고 시장 네. 자체가 뜨겁습니다. 문의를 많이 하시는 내용들 중에 세금 규제가 좀 강한데 신축 소형 주택 세제 특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재개발 구역 내에 신축 소형이면서 움직임이 있는 이런 1+1으로 이런 네. 내용들이 실제로 쭉 부동산에서 매각 흐름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일시적인 풍선 효과가 좀 될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이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이 케이스마다 다른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었긴 했는데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 내가 한 뭐 세 채를 샀다. 네. 셋 다 되면 너무 좋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돼도 성공이잖아요. 자, 그럼 내가 하나 성공을 하고 네. 취득세 중과 피하고 네. 설령 양도세 중과가 된다 하더라도 매각 당시 조정이면 중과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잘 되는 녀석은 신축 아파트까지 끌고 가면 되는 것이고 네. 중간에 안 되는 것들은 양도세액이 적을 거잖아요. 네. 그럼 세금 내고 팔면 돼요. 그 전략으로 해라. 다만 이제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묶인 케이스에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혜택을 좀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런 경우에 취득세 중과를 좀 피하면서 내가 좀 괜찮은 곳들에 물건을 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재개발 인기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서울 신축을 구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재건축은 왜 좀 힘드냐. 사업 초기 단계 조합설비 인가에서 막혀버려요. 그렇죠. 팔 수가 없어요. 예. 그에 반해서 재개발은 관차까지는 끌고 갈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개발의 속도감 다 네네. 빠르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서울 재개발은 매우 필요하고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네네. 부분들이 좀 정해진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투자금도 좀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서울 신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내가 실거주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네. 꼭 고가주택이 아니더라도 그건 하나 좀 해놓고 네. 재개발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인 뉴타운처럼 네. 사업성이 좀 개선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좀 푸시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네. 또 동북선 개통 호재까지 지금 겹치는 구역들. 자, 지금 진입 타이밍은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외는 좋게 봐요. 그래서 네. 재개발은 아니었고 네. 작년에 이제 저희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장위 말고 그 밑에 좀 다른 거 있어요. 네. 그 구축 아파트를 20평대를 살려고 했는데 네. 신혼부부였어요. 딱 봐도 나쁘진 않은 곳인데 네. 같은 시간이면 장위가 훨씬 더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당연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때는 가격 차이가 5천만 원이었어요. 20평대가. 예. 그래서 이거 5천만 원 물론 큰 돈인데 좀 어디서 좀 있으면 구해봐라 했더니 장모님이 이걸 내주시더라고요. 도와주겠다. 예. 가지고 그걸 사는데 그 당시가 5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한 1억 5천 차이 납니다. 와. 1년 지났는데 서울 이미 지어진 준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가는데 네. 그 옆에 이제 재개발까지 다 되고 나면 그 일대는 굉장히 천지개벽 될 거예요. 네. 여러 개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파트도 좋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재개발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하셔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거랑 같이 해서 안전마진 같은 걸 잘 계산하셔가지고 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지금 재개발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지, 세금 규제 측면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 재개발 시장이 뜨겁습니다. 세미나 현장 반응도 뜨겁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도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아파트가 될 곳, 미래의 아파트를 선점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좀 뜨거울수록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까 제가 소형주택 말씀드렸지만 되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그런 거는 그때 팔 때 하면 되니까 이제 종부세에 있어서 이제 그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도 주택수가 3채 이상이고 네. 종부세 과표가 12억, 3개를 다 더했을 때는 시세가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는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소형주택을 좀 여러 채 사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 다 묶여 있고 현재 정부가 이제 좀 과세를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가 하나 있다. 네. 그러면은 소형주택은 하나에서 2개 정도로 좀 약간 좀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 그 상태에서 7월달 세제 개편을 좀 보셔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세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물건이 좀 작다 보니까 그 자체는 보유세가 좀 적게 나와요. 그런데 이 녀석 때문에 주택수가 카운트가 돼서 만약에 내가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작은 것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세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시면서 내가 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좀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세금 구조하고 권리 관계 네, 정말 또 중요해요. 이런 내용들 알고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세미나 그리고 투자처 상담 언제든지 댓글 고정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특히 오늘 수고해주신 제네시스박 대표님 채널도 함께 꼭 구독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나침판 젠트롱이었습니다.